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강타한 폭풍으로 곳곳에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프리웨이 곳곳도 피해를 입은 가운데 토펜가 블루버드는 산사태로 폐쇄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초 남가주 지역에 보다 강한 폭풍의 영향권이 든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섹션 A 바우처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퇴거당했다며 건물주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타운 내에 위치한 버질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습니다. 펜타닐은 아니지만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과자를 먹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P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LA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6,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인 피해자로 특정된 경우는 47건입니다. 최근 LA에서 주차 단속 티켓 발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많아졌습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합법 이민은 매월 3만 명씩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는 어제 사흘째 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계속 반란표가 이어지면서 11번째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원의장 선출을 두고 10차례 이상 투표를 진행한 것은 164년 만에 처음입니다.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쇼핑 대목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2,117억 달러,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탄탄한 노동시장 지표를 근거로 통화긴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며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한 달 사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관리가 5% 이상의 높은 기준금리를 당분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올 한 해도 역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이동수단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매우 복잡한 탓에 테슬라의 모델 Y 같은 일부 차량이 혜택에서 제외되자 일론 머스크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가장이 부인과 자녀 5명, 장모 등 7명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와이섬 활화산 중의 하나인 킬라우에아가 분화를 시작했다고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정교회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6시간 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중국 춘제 기간에 약 21억 명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기 전에 한국 군 대위 레이더에 포착됐지만 당시 레이더 운영 요원들은 이걸 6분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지 장비 능력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대비태세 허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측은 법의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덴버 너기츠와의 경기에서 91대 122로 대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최근 4연패로 순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NFL이 이번 주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플레이오프를 확정지은 차저스는 덴버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램스는 시애틀과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8.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많은 대비도 하고 우려도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뭐 최대 6인치, 산간지역 최대 8인치 이 정도의 눈과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다음 주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안심할 상태는 아닙니다. 지난달 겨울 폭풍으로 동부 지역의 대규모 폭설 피해, 그리고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의 대형 폭풍으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의 정전과 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서부 지역 북가주에서 특히 이런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폭풍우 상황 짚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KBS입니다. 현지 시간 4일부터 이틀째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 서부 지역에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시속 120km를 넘나드는 허리케인급 강풍으로 주 전역에서 건물이 부서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100km가량 떨어진 소노마 카운티 한 마을에선 쓰러진 나무가 가정집을 덮쳐 어린이 한 명이 숨졌습니다. When I first arrived on scene, a frantic father came out of the house holding the child. He was kind of covered in debris. He said, "My child's not breathing." 또 시간당 2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유실되고 차량이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재난당국은 침수와 낙석 피해를 막기 위해 1번 고속도로 70여 킬로미터 구간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북부 9개 카운티에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하천 주변과 산사태 위험 지역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주 전역에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 weather event, and we're moving from extreme drought to extreme flood. 전력 당국은 이번 폭풍우 영향으로 18만여 가구와 시설에 정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 폭풍우는 태평양에서 발생한 대량의 수증기가 공기층을 따라 강처럼 형성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 기록적인 폭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뭄을 해소하기보다는 홍수 등 각종 피해를 초래하는 기후재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곳곳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인근 시니어 아파트에서는 정전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인타운 남쪽 볼드윈 힐스 지역의 볼드윈 빌라 플라자 시니어 아파트가 지난 4일 오후 8시쯤부터 전기와 가스가 끊겼고 어제 오후 6시까지도 정전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모두 200여 가구 중에 약 150가구가 한인 시니어 가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아 추운 날씨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가스도 나오지 않아 온종일 따뜻한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시니어 아파트 내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화재도 염려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어제 폭우로 인해서 지하실에 물이 스며들며 변압기가 터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폭우로 인해 한인타운 포함한 미드윌셔 지역에는 모두 2,500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력한 태평양 폭풍, 범브 사이클론 막 그러고 그랬는데요. 이 폭풍이 남가주를 강타하면서 도로가 침수돼서 일부 구간이 폐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상했던 비보다는 적게 내린 게 확실합니다. 또 이 폭풍우가 빨리 남가주 일대를 빠져나가면서 당초 예상보다 적은 양의 비 뿌렸다라고 기상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영향을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비 피해는 있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가 그리고 710번 프리웨이가 일부 폐쇄되기도 했다가 다시 재개통되는 등 비 피해가 있긴 있었습니다. 베벌리 힐즈와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펜가 블루버드는 산사태로 도로가 아예 이 커다란 바위가 막아버리면서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토펜가 블루버드는 바위가 너무 커서 바위를 산 밑으로 굴려보낼지 아니면 파괴할지 지금 폭파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풍이 잦아들면서 일단 산악지역의 겨울 폭풍 경보를 이르게 해제시키는 했지만 다음 주에 또 큰 비가 예상돼 있어서 주민들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비 피해에 대비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 당시에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비판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리어 이 추방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재선을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꼽힌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 키스만으로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 수백 명이 목숨을 건 밀항을 시도하면서 드라이 토르투가스 국립공원 일대가 한때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도 불법 이민자 행렬이 끊이지 않아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깽단 폭력이 만연한 베네수엘라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No, yo me quiero quedar acá a trabajar, pero necesito, miren mis manos, yo soy un hombre trabajador.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만든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프로그램 타이틀 42의 기한 종료에 따른 기대감도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타이틀 42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중미 국가에만 적용되던 정책을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If you're trying to leave Cuba, Nicaragua, or Haiti, or have agreed to begin a journey to America, do not just show up at the border. Stay where you are and apply legally from there. 대신 이민자가 몰려들고 있는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매달 3만 명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need a lawful sponso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umber one. And you need to undergo a rigorous background check. 그동안 공화당은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국경 관리에 실패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 분열로 하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틈에 재선 출마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이민 정책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 속도는 느려졌지만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도 최저 수준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결과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직결되는 임금 상승세는 다소 꺾여 연준이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3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11월보다는 줄었지만 전문가가 전망한 전망치보다는 많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전월보다 소폭 올랐지만 팬데믹 직전보다는 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들은 오늘 보고서에 대해서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강한 힘을 보여준 결과라면서 임금 상승세 둔화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새해 들어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라는 점을 시사하는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이 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 연말 쇼핑 대목에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역대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보다 큰 폭의 할인이 움츠렀던 소비자들의 지갑을 활짝 열게 한 원동력으로 풀이됩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은 2,11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역대 최대 기록에도 해당합니다. 분석가는 소비자들이 식료품과 가스 그리고 집세 상승과 씨름하는 시기에 연휴 시즌의 할인은 소비 지출을 지탱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나 타겟, 월마트, 베스트바이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연말까지 과잉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예년보다 큰 폭의 세일에 나섰습니다. 한편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소비객들이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내놓은 별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매장과 온라인 쇼핑을 합친 소비자 지출이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했습니다.
탄탄한 노동시장 지표를 근거로 통화 긴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달러와 가치가 한 달 사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진과 같은 추세면 달러 지수 상승률은 킹달러로 불릴 정도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 9월 이후 이번 주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물가와 임금이 서로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통화 긴축 정책 유지 근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지금 의견은 분분한 상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은 구름 거친 맑은 햇살 비치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그러나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겠고 일요일 역시도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은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2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4도, 46도, 해안 지역은 60도, 4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일부 지역은 폭설도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8도,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저소득층 섹션 A 바우처 세입자들이 부당하게 퇴거당했다며 세크라멘토에 있는 건물주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주들이 섹션8 바우처 세입자들을 차별하면서 아파트 입주 자체가 어렵거나 부당하게 퇴거당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가주정부가 섹션8 바우처 세입자들을 불법 퇴거시키려 한 사크라멘토 지역의 건물주 2명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주의 인권옹호 부서장 케빈 키쉬 씨는 가주에서 최근 아파트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렌트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섹션8 세입자들이 건물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건물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섹션8 바우처를 지닌 세입자들이 건물주들에게 박대를 당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지난 2020년 주정부는 건물주들이 섹션8 바우처처럼 정부 보조금으로 렌트를 내는 세입자들의 입주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이 법이 제정된 후 처음으로 주정부 부서에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소장에서 원고는 사크라멘토의 건물주인 칼로스와 린다 토레스 씨가 섹션8 바우처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섹션8 바우처 세입자인 알리샤 곤잘레스 씨에게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인 알리샤 씨가 건물주 측에 자신을 퇴거하는 이유가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건물주 측에서는 알리샤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알리샤 씨를 아파트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섹션8 바우처는 연방주택국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으로 세입자는 보통 본인 소득의 30% 정도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임대료의 나머지 금액은 연방주택국에서 건물주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물주들이 섹션8 바우처 세입자들을 꺼리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해당 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 섹션8 바우처 세입자들이 문제 세입자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2020년에 제정된 가주법에 따르면 건물주들은 신용불량이나 퇴거된 전력이 많은 문제 세입자라는 이유로
섹션 8 바우처 세입자들의 입주를 거부할 수 있지만 섹션 8 바우처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음 주말까지 인플레이션 체크를 추가로 발송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 측이 오는 14일까지 190만 개의 추가 체크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크는 대부분 데비카드로 우편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발송됩니다. 이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는 지난해 연말까지 700만 건의 디렉트 디파짓과 910만 건의 데비카드를 통해서 모두 88억 달러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경고장을 하나 보냈는데요.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 고객들에게 요금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말을 꺼내기 어렵겠지만 1월 가스 요금이 충격적일 정도로 높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난방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누구나 1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1월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지난 겨울 보통 가장 높은 절정 요금이었던 65달러가 이번에는 160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무려 146%나 가스비가 급등한 것입니다. 2배가 넘은 거죠. 또 지난 겨울 요금이 130달러였다면 이번에는 315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시 150%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이처럼 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은 남가주 가스컴퍼니가 지불해야 하는 천연가스 도매가 급등분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LA타임즈는 지적합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에 따르면 전국과 지역시장에서 천연가스 도매가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2.5배가 올랐으며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3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주민들은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오르는 것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이달 1월 전기요금이 7.2% 오를 것이라며 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 역시 천연가스 가격 급등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LA에서 주차 단속 티켓 발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많아졌습니다. LA 교통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발부된 주차 유한 티켓이 약 20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도와 비교할 때 연간 14% 정도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도 좀 더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위반 사항별로 가장 많은 항목은 거리 청소 시간 위반이었습니다. 정해진 거리 청소 시간에 주차를 해놓다 적발된 경우는 약 48만 건으로 전체 2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주차 미터기 시간 만료가 29만 건으로 두 번째, 그리고 절대 주차 금지 구역 레드존 주차가 약 22만 건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번호판에 해당 연도 차량 등록 스티커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서 티켓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고 약 14만 건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LA시에서 매일 44건, 매월 1,3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16,000여 건입니다. 이 중 피해자 인종이 한인으로 특정된 경우는 47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전체 교통사고 18,000여 건, 한인 피해 117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LA경찰국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제재, 행정명령, 그리고 경기 침체, 유가 상승, 재택근무 증가 등의 원인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교통사고 건수 역시 감소한 것으로 일단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LA시에서 살인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이 홈리스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범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I팀이 LAPD 살인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 381명 가운데 92명, 즉 24.1%가 홈리스로 나타난 것입니다. LA 380만 인구 중에 약 1%에 달하는 4만여 명이 홈리스로 알려졌지만 불안한 길거리 치안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살인사건 피해자가 가장 많은 그룹이 된 것입니다.
2021년 통계에서도 모두 408건의 살인사건에서 23%가 홈리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와이 섬 중 활화산 중 하나인 킬라우에아가 분화를 시작했다라고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어제 오후 4시 현지 시간입니다. 정상 분화구에서 용암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의 화산 관측소는 웹캠 영상을 통해서 킬라우에아 정상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됐다라고 이미 또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분화구에는 용암이 여러 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고 가장 큰 용암 기둥의 높이는 약 10m 달하고 있다라고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최근 북동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신종 변이가 남가주에도 상륙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동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종 변이 XBB 1.5가 이곳 남가주에 상륙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XBB 1.5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한 데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체계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USC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폴라 캐넌 박사는 새로운 변이 XBB 1.5는 이제까지 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보다 가장 전파력이 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새 변이인 XBB 1.5는 오미크론 변이인 BA2와 XBB1이 합성된 변이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중 40%가 XBB 1.5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경우 새 변이가 출현한 것은 지난해 11월 초인데 2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72%가 새 변이에 감염됐을 정도로 빠른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주와 애리조나, 네바다, 하와이 지역에서의 새 변이 감염자 환자 수는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의 9.2%에 해당될 정도로 북동부 지역에 비해서는 신종 변이가 미치는 파급력은 아직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XBB 1.5 변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미크론 자리를 빠르게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신종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 코로나 예방 백신이 별로 효용이 없어 우려스러운 점으로 지적되지만 새 변이가 기존의 변이보다 신체에 더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종 변이 XBB 1.5가 북동부 지역에서 서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DNC 인터내셔널에서는 신종 변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PCR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DNC에서는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둘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의 안에 무료로 PCR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아프지 않은 입으로 하는 검사이며 검사 결과는 48시간 정도면 테스트 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검사 장소는 LA 지역 1830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의 213호입니다. 검사 문의는 전화번호 213-220-1627번 혹은 213-640-1651번으로 하면 됩니다. 방문 시 메디칼 카드 혹은 메디케어 카드를 지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의회가 만들어진 게 164년입니다. 164년 만에 처음으로 투표를 무려 11번이나 했는데도 하원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하원의 의장 선출 열쇠를 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계속 나오면서 사흘째 의장 선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반란표가 왜 나오는 걸까요? 네, 이건 의회 지도부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공화당 안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하원이 의장 선출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유력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계속 반란표가 나오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겁니다. 10차 이상 투표 기록을 세운 건 164년 만인데 공화당 내 이탈표가 줄지 않으며 공전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been drawn into is imperiling our national security. It will imperil the ability of this government to deliver basic services.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투표 때마다 나오는 20표 정도의 이탈표 가운데 19표가 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트럼프 인사들이 주축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설득도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I think it's really disrespectful to not only the people in Congress but voters because it's an incredible waste of time for people. 반란의 목적은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더 강력한 야당이 돼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하원 의사규칙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카시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기준을 의원 5명으로 낮춘 데 이어 이들 요구대로 개별 의원도 가능하게 추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당내 경선에서 메카시 원내대표 선출을 좌절시켰던 이들은 당 안팎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또 다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데다 미국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정국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16 연방의회 난입 사태가 오늘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연방의회 의사당이 무장한 폭도들에게 무참히 짓밟힌 16 사태는 현대 민주주의의 교과서를 자부해온 미국과 또 1등 민주시민이라는 긍지를 내셌던 미국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충격과 반성 속에 미국 사회는 지난 2년 동안 16 사태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당파적인 접근과 또 정치적 논란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여전히 사태의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2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6 사태 2주년을 기념해서 당시 마지막까지 의사당을 지키다 사망한 경찰관 등 12명에게 대통령 시민훈장을 수여합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2주년에 맞춰서 이처럼 정치적 상징력이 높은 행사를 기획한 것은 결국 전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본인의 대립각을 한층 선명히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ES 소식입니다. CES 박람회가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화된 것으로 개막 첫날부터 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열렸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고 자기네 신제품들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올해 CES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 170여 개국에서 3천여 개 기업이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지난해 2,200여 개보다 1,000개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1,000여 개 기업은 또 CES에 처음 참가하는 기업들입니다. 전시공간, 축구장 26개를 합친 규모,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가보신 분들은 규모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또 그중에서 패션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인분들 친숙한 그곳입니다. 주요 기업들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전시관을 차렸고,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10분가량 떨어진 베니션 엑스포에도 약 2,000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했었습니다. 이번 CES부터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화하는지 안 하는지 의미가 없었지만 이번에 대면으로 CES가 행사가 이어지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시관을 찾은 인파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CES의 첫 테이프를 끄는 업계는 존 디어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농기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여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최고 혁신상을 존 디어가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올해 CES의 키워드인 자율주행과 지속가능성, 식량의 인류 안보라는 키워드를 존 디어는 담아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들으신 대로 올해 CES에서는 특별히 이동수단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탈 것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KBS가 보도합니다. 힘껏 손을 뻗어봤지만 타이어 높이에 다다르기엔 역부족입니다. 건물 3층 높이는 좋게 될 것 같은 100톤짜리 초대형 트럭. 운전자 없이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문제없이 실시간 조종이 가능합니다. 방금 저는 여기서 7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건설 장비를 조종하고 나왔습니다.
We've actually hauled more than 5 billion tons of material with our autonomous truck fleet. We're at over 20 sites around the world, and we've done all that incident-free.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이 자율주행 트랙터는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쇳덩어리에 불과했던 차량 기둥은 수많은 전자장비로 채워지고 덕분에 넓어진 차내 공간에서는 화면을 통해 쇼핑도 하며 일상의 경험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More than just supplying parts, it entails providing an integrated platform, the one that connects software and hardware systematically. 기존의 인기를 끌던 항공 운송 대신 올해는 바다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배를 만들어 왔던 회사는 친환경 기술로 바다에서 미래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업종 간 융합도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혼다와 손을 잡고 미래 전기차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So what we're trying to deliver is a more emotionally connected experience with the car, not just the driver and then mode of transportation element. 지난해 불참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올해 주제로 일제히 모빌리티를 선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정습입니다. 델타항공이 다음 달부터 무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CES에 참가하고 있는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 에드 베스처는 다음 달부터 2월부터 주요 국내선에 취항하는 여객기 약 80%에서 무료 기내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서비스는 와이파이 서비스는 제공이 되죠. 뭐 얼마 일정액을 내면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지 델타항공은 2월부터 무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CEO가 직원 절반 이상을 해고한 지 2달이 지나도록 회사 측이 약속한 퇴직금에 대해 아무 말이 없어서 해고자들이 막막한 상태라고 블룸버그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4일 직원 7천여 명의 절반 이상인 3,700명에게 정리해고 이메일을 일괄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여러 해고자는 이로부터 2달이 지난 어제까지도 퇴직금에 대해 회사 측의 구체적인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인수된 뒤에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의 절감을 위해 사무실 공간을 줄이고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비품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최근에는 통근 식대 관련 혜택도 없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때 서학개미들이 적극 매수하던 이 밈 주식 중 하나인 배드베스앤비욘드. 그 배드베스앤비욘드 쿠폰 모아서 또 다니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문제는 물건값이 쿠폰을 적용한 그 가격이 다른 매장과 또 비슷하다는 것도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 중입니다. 생활용품 판매업체 배드베스앤비욘드는 보유 현금이 바닥나고 있어 파산 신청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고 확보에 애를 먹은 가운데 소비자들의 발길마저 갈수록 뜸해지면서 운영자금을 계속 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달 안에 사무실과 매장 임차료, 공급업체들에 내야 할 비용 등을 충당할 현금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추가 자본 조달, 자산 매각은 물론 파산 신청과 같은 여러 가지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회사 측도 귀띔했습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약왕인 엘차포의 아들이자 갱단 실권자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작전 끝에 전격적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마약 조직이 군병력에게 총격을 가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공항 여객기에도 총알이 날아들어서 모두 29명이나 사망했습니다. YTN입니다. 멕시코 국가방위대와 군이 악명 높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하자 조직원들이 총을 쏘고 방화를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공항에 있던 멕시코 시티행 아에로 멕시코 여객기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다 총탄에 맞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마약 유통과 밀매 등의 혐의를 받는 오비디오 구스만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멕시코 국가방위대학군은 구스만을 붙잡아 멕시코 시티 군사시설로 압송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비디오 구스만은 엘 차포, 즉 땅딸보라는 별명을 가진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아들입니다. 종신형을 받고 미국에서 수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을 다른 형제와 함께 지배해 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2019년에도 구스만을 체포했지만 마약 조직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등 8명이 숨지고 교도소 수감자가 무더기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구스만을 풀어줬습니다. 구스만이 이끄는 시날로아 카르텔은 미국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비디오 구스만을 비롯해 그의 형제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등 유통 관련 혐의로 오비디오 구스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스만 체포는 오는 9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정상회의에 맞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은 뒤 구스만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보다 일단 코로나 상황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스포츠 소식은 내일 중간 스포츠 시간에 자세히 들으시고요. 코로나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버팔로 빌스의 수비수 이 뇌진탕 증세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던 선수는 지금 의식이 되돌아서 스스로 호흡하는 정도다. 이 정도 일단 속보로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2년 전 미국에서 했던 대유행 때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사망자 1명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현재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하루에 무려 242만 명, 사망자 수 1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이후 처음 맞게 되는 올해 춘제 기간에 약 21억 명의 중국인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의 갑절이자 코로나 이전의 70% 수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공휴일만 일주일 14억 인구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중국의 춘제 운송기간이 시작됩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40일 동안 약 21억 명이 귀성길에 오를 걸로 내다봤습니다. 작년의 갑절,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의 70% 수준입니다. 지역 간 이동을 제한했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폐지 이후 보복적 귀향에 나서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친지 방문이나 농민군들의 귀향 행렬인데 여행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 남부 휴양지로 가는 항공권은 50% 안팎 오른 상태입니다. 하이난 사냐의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에선 지난 3년 동안의 손실을 이번에 만회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감염 확산 위험입니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피해가 커질까 우려가 높습니다. 오는 8일 중국의 입국 격리 폐지와 함께 해외여행도 크게 늘어서 지구촌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023년 1월 6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3년 첫 주말입니다. 따뜻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메디칼그룹,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